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캣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차트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캔들 색상을 위아래로 나누는 등의 실험적인 차트를 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코스피 차트이고 5분봉이면서 갭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구간, 상승과 하락이 분명하게 나오는 일부 구간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 위에 이동평균선 하나 그렸는데요. 테마 20선입니다. 기본 차트를 보면 상승 캔들과 하락 캔들이 빨강과 파랑으로 교차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차트를 상승할 때는 전부 다 빨강색으로 칠해주고 하락할 때 전부 다 파랑색으로 칠해주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한 차트입니다. 결과치를 먼저 보자면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을 때는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하락할 때는 모두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상승할 때 빨간색이 나오고 빨간색이 있는 동안에는 하락에 배팅하지 않도록 시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승에 배팅하지 말라. 적어도 이 이동평균선을 오버하는 여기 지점까지는 상승에 배팅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보조지표를 만들 때 어떤 값을 구하는 것 외에도 시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각화 차트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식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동영상 밑에 쪽에 있는 이 아래 동영상 아래에 있는 코멘트 쪽에 보시면 차트 만들기 주소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차분하게 찾아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식이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는 테마선입니다. 테마 이동평균선이고 B가 조건문인데요. 이 조건문에 의해서 이 색상이 칠해집니다. 수식 공부도 할 겸 잠깐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A는 테마 시점 페리오드죠. 테마 이동평균선입니다. 두 번째 줄이 if 구문으로 조건문일 때, 이 조건문일 때 참이면 앞에 거, 거짓이면 뒤에 것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에 것은 맥스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미니멈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종가와 오픈가 중에 참일 때는 높은 값을 선택하고 거짓일 때 낮은 값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구간, 그러니까 종가가 A보다 큰 이 구간에 있어서는 앞에 참값을 갖다 쓰겠죠. 그러면 맥스 C.5입니다. 맥스 C.5는 뭡니까? 하나의 캔들을 봤을 때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으니까 이 종가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수식 1, 2, 3, 4가 전부 조건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건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번은 이동평균선, 마지막에 캔들의 칼라를 지정해 준 후에 캔들의 이동평균선을 하나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표 조건 설정에 가면 이동평균선의 기간값을 20으로 잡아주고 있고요. 라인 설정에 가면 막대 형태 그리고 마지막 이동평균선만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번과 4번은 백색으로 차트 밑에 있는 막대를 가려주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스케일에 가보면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표 조건 설정에서 20을 만약에 한 30, 50 크게 그려보죠. 50 정도 해보면 50으로 바뀌면서 역시 50선 위쪽에는 빨강색, 50선 아래쪽은 파랑색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캔들 색상 지정 방식은 이전에도 한번 해본 적 있죠? MACD 오실레이터의 색상 변화,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영선을 기준으로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캔들의 색상을 바꾼 것입니다. 이 캔들의 색상을 바꿔놓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상승분에 대한 조정값, 상승분에 대한 조정값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어떠한 캔들이 조정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상승 조정, 하락에 대한 상승 조정, 하락에 대한 상승 조정. 여기서부터는 영선 위로 올라가니까 강세 구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차트도 한번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분석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저가에서부터 고가로 올라가서 상방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쯤 눌림목에서 한번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을 쭉 시작한 다음에 이건 너무 많이 오래 가져가는데 어디쯤에서 정리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이때 위 차트와 아래 차트를 동시에 보게 되면 이쯤에서 진입을 하였죠. 그럼 어디쯤? 여기서는 빠를까?
여기쯤 파를까? 아, 여기서 좀 이쯤에서 색상이 달라지므로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이 고가를 다시 통과하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한 다음 이쯤 어디선가 아니면 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상승을 기본으로 색상이 전부 빨강색이죠. 빨강. 아, 전부 빨강으로 상승이 쭉 가주고 있는데 중간에 어디서 한번 끌어줄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팁을 하나 보자면 현재 캔들의 테두리 색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양봉인지 음봉인지조차도 구별하기 싫다. 그럴 때는 지표명을 차트명을 클릭하고 요 색상을 바꿔주면 되죠. 전부 다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바꾸면 이제는 어느 것이 양봉이고 어느 것이 음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시각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팁으로 하나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의 컬러도 극단적으로 전부 검정색 테두리를 씌워 보았습니다. 양봉과 음봉의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캔들의 색상만 쫓아가면서 매매가 가능한지를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검증이죠. 이 검증은 후에 지금은 과거 차트이기 때문에 검증이 잘 됩니다. 예, 내려갈 때는 분명하게 연한 파랑을 거쳐서 진파랑으로 여기가 MACD 영선이겠죠. 영선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영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 이렇게 구별이 분명히 됩니다. 핑크도 여기가 영선일 것이고요. 여기가 영선이죠. 영선에서 올라가는 이 구간. 그런데 이것을 실전 매매에서 차트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 차트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차트를 잠시 뒤로 조금 돌려서요. 아무 곳이나 좋겠죠. 이 우측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측 부분을 차트 돌려보기 기능 여기 삼각형 우측 두 개 있죠. 이것을 눌러서 잠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8배속, 64배속 64배속 정도가 나올까요? 예, 갑니다. 색상만 쫓아가면서 과연 내가 어디서 팔고 어디서 정리해야 되는지 그게 감이 나올지 예, 조금 빠른 듯 하군요. 차트 따라 돌려보기가 조금 빠른 듯 합니다만 그냥 지나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양봉과 음봉의 구별 없이 지금 어디가 상승이고 어디가 하락인지 이것이 시각적으로 감이 와야 됩니다.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요. 설명 없이 따라가겠습니다. 어디서 스스로가 요 구간을 돌려보기 하거나 직접 차트에 수식을 만들어서 이 돌려보기 기능을 차트 돌려보기 기능을 사용해서 과연 이 컬러가 맞는지 검증을 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차트는 제가 만들어 놓은 차트이긴 하지만 그래서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캔들을 만들어 갔을 때 캔들 색상을 지정했을 때 이 캔들 색상대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느냐 검증이 꼭 필요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뭐 색상이 나타나는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조금 더 한 1분 정도만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조금 피해주는 것도 좋겠죠. 여기서 빨간 양봉이 나오면 들어가고 파란 양봉이 나오면 내려갑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빨간 양봉이 나오면 진입했다가 여기서 연한 파랑이 나오면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겠죠. 이럴 때 정리해 놓고 기다리다가 빨간 게 나오느냐 파란 게 나오느냐 이제 파랑이 좀 더 흔들리네요. 서둘러 들어갈 필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를 쫓아 들어가다가 여기서 주의하고요. 다시 한번 파랑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나올랑 말랑 그러는데 가격이 너무 흔들려요. 계속 흔들리고 빨강도 나와버리고요. 여기까지 마감입니다. 전체 상승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 구간이죠. 전체 상승 구간 안에서 이러한 주의점이 나타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락 구간인데요. 하락 구간 안에서의 이런 주의점이 나옵니다. 주의하는 포인트들이죠. 그리고 다시 영선 위로 올라가고 영선 위로 올라가고 예, 이렇게 칼라로만도 차트를 시각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좀 달리해서요. 당일 중심값은 뭐죠? 여기가 기준이라 했을 때 여기 최고값과 최저값의 중간값입니다. 이 당일 중심값을 이용해서 상방 세력과 하방 세력의 칼라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이전과 같습니다. A의 조건만 바꾸고 A의 조건이 이동평균선이었죠. 이동평균선에서 당일의 중심값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지표를 실행하여 보면 중심값을 기준으로 위쪽은 빨간 캔들, 아래쪽은 파란 캔들로 그려집니다. 방금 전에 등장하였던 MACD 오실레이터 캔들 색상입니다. 이 캔들 색상과 이 지금 상방의 강한 상방의 세력과 이 주의점들을 같이 일치시켜 보면 여기가 이쯤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칠해 놓을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상승은 어느 캔들이 상승이 일어나고 조정 캔들은 어느 것이며 하락 캔들은 어느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전체 상승을 쭉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줍니다.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차트를 좌측으로 밀고 64배속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지나갑니다. 하방 세력이죠. 하방 세력이 강합니다. 하방 세력이 강한 상태에서 주의해야 될 구간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계속 계속 하방이죠. 하방 세력이 강합니다. 이때 하방 세력 쫓아가면 됩니다. 예, 이 하방 세력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세력 쫓아가다가 위험 신호, 주의 신호, 위험 신호 다 나오죠. 이렇게 쫓아갑니다. 쭉 쫓아가고 여기서 상방에 배팅할 수도 있겠죠. 이건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MACD는 이미 상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었는데 여기 잠깐 세워볼게요. MACD는 여기 아직은 하락 세력이 강하다라고 중심값에 비해서 하락 세력이 강하다라는데 MACD 상승 신호가 앞전에 없었더니 상승 신호가 나왔어요. 상승 신호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교차한 이후에 중심값보다 위로 상승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력은 쫓아갈 수 있겠죠?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차트를 돌려서 보면 자, 계속 나오죠. 강세에서는 이 하락 세력을 먹지 않습니다. 자, 이 상승 따라가야죠. 이 상승 따라가고 이 상승을 따라가고 주의하고 또 상승 따라가고 뭐 이렇게 이거를 참느냐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여기선 버려야겠죠. 파란색이 나오면 버려야 되는데 이 연한 파랑에서는 가져가느냐 주의하느냐. 여기 세워 볼게요. 이 앞에서 이렇게 연한 파랑이 나올 때는 내가 가져갈 것이냐 정리할 것이냐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이 파랑색이 나오는데 이 파랑색에서는 되도록이면 청산하고 다음 기회를 한번 더 노려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여기 빨간 과일에 들어가더니 바로 파랑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위험한 구간입니다. 예고편도 없이 하락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직도 상승 구간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하루치가 안 지났습니다. 요 부분에서는 정리할 것인지 여기서 하루가 끝나네요. 이와 같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 구역과 하락 구역을 구분해서 보면서 MACD를 따라가면 조금 더 좋은 분석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기 매매자들에게는 이런 짧은 표현이 더 어울릴 수 있지만 추세를 쭉 따라가고 싶다 했을 때는 기간값을 좀 수정해 주면 됩니다. 기간값을 20에 60인데요. 이걸 뭐 60에 한 120 곱빼기 배로 올려보죠.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파란 구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파란 구간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참을 것이냐를 연한 파락은 어느 선에서 참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여기 진짜 이런 파란색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전체를 다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았다가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 기다려봤더니 상승. 그러면 그 당일 마감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큰 추세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스킬이 필요합니다. 차트 입문자가 이런 상승의 색깔만 보고 무작정되고 기간값을 이렇게 늘려서 쫓아가다가는 다 잡은 수익을 놓치기도 하고 또는 언제 팔아야 될지 갈등하는 동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킬이 이러한 큰 그림을 볼수록 스킬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캔들 색상 바꿔보기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 보았죠. 이동평균선과 중심값 이렇게 나눠보고요. 이거는 이전 강의에 나왔던 MACD 오실레이터 변화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각화 차트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금방 알게 되죠. 여기서는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세과 하락 세력을 구별하던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선 상승 세력과 하락을 구분하던 어느 것이 더 강한 세력인가를 판단한 이후에 강한 세력이 나온 이후에 MACD를 보면 이런 빨간 선들이 쭉쭉쭉 나와주는 이 부분들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 여기까지 쫓아가고 여기서 정리하고 이것은 스킬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차트 꾸미기를 할 때 보조지표를 만들 때 어떠한 값을 찾아내는 것 외에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차트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런 시각화 차트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러한 차트들이 있습니다. 위에 것은 리얼 차트고요. 아래 것은 리듬 차트입니다. 이처럼 역별, 정별이 잘 보이면서 이런 노란 구간과 파란 구간을 잘 구분하여 보면 상승과 하락, 하락과 상승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냥 캔들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이죠. 이 아래 리듬 차트는 변동성을 표시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만큼 변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캔들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락으로 변동성이 이만큼 생겼죠. 이것은 앞전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갖는 하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전현상이 일어나고요. 역전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부터는 상승이죠. 바닥으로 변동성을 바닥으로 깔고 있을 때는 플러스 변동성이니까요. 이런 변동성의 폭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바로바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리듬 차트는 아직 강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카페에는 공개되어 있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카페에서 검색어로 리듬 차트라고 치시면 궁금하신 분은 가서 직접 보시고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차트 꾸미기 시간에서는 캔들의 색상을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각화 차트라고 하는데요. 시각화 차트 만드는 법도 배워두시면 후에 분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